오늘 사실 이제 그 테마주 관련해서 다 이제 테마주라고 하면 어떤 뭐 이화 공연 같은 종목은 뭐 10배가 오르기도 했고 진짜로 그런 종목은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이거 뭐야 상한가 같네. 오늘 그래서 뭐예요? 근데 형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거 그 야구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야구도 야구? 예. 야구 그게 스토킹이라고 MBC에서 이제 스토킹이라고 되게 오래된 그 스포츠 토크 쇼가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야구 관련 어떤 유튜브의 원조야.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정용감하고 심수창 심수창이 할 때. 심수창이 그 초강야구 이제 어쨌든 심수창이 야구 선수예요? 네. 비운의 선수 아니야? 얼굴도 잘생기고. 근데 왜 비운의 선수예요?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잘하던 거에 비해서 김인만 씨가 저기 아니야. 비운의 공인중개사 아니야. 내가? 사실 뭐 아는 거 비해서 중계를 많이 못하잖아. 그치, 잘 안 되지.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심수창이 이제 그런 건데. 갑자기 또 짠하네? 심수창 잘 돼야 될 텐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스토킹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야구 어떤 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거의 이제 원조격이었다가 그래서 이제 심수창하고 이제 정용감이가 잘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내부 이제 제작 비문제라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진행자의 어떤 뭐 색깔이 그 전에 이제 정용검이라든지 어떤 심수창만한 어떤 그런 콤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죽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제안이 들어온 게 좀 살려달라. 그래서 오케이. 그거를 김구라 씨도 못 살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 내가 야구에 대한 있잖아요. 야구를 말이죠. 저처럼 많이 아는 많이 알아요? 방송인들 별로 없습니다. 국내 야구보다 조금 상위 개념이 메이저리그에 있어서 메이저리그?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에 대한 사랑이 매일 들어가서 이제 기록을 보고 제가 또 좋아하는 선수도 많고 누가 좋아해요? 좋아하는 선수 되게 많아요 저는. 메이저리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에 어떤 그런 뭐 약간 그 상식 내지는 뭐 이런 애정 뭐 이런 게 어쨌든 야구 전반적인 어떤 어렸을 때는 또 국내 프로야구도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제안이 온 게 제작비를 많이 못 준다. 제작비가 이제 없으니 출연료 많이 못 준다. 대신 김구라 씨 좀 살려달라. 김선우랑 같이. 근데 거기에 또 옵션을 붙인 게 뭐냐면 근데 우리가 제작비가 없어서 김구라 씨 당신은 4주 쭉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2주는 어쨌든 간에 김구라 씨하고 김선우 씨가 하고 우리가 이제 야구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1선발이고 2선발이 그 이제 곽수산하고 이제 릴카인데 곽수산하고 릴카를 제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했는데 처음에 이제 조회수가 한 60만 터졌어. 그래서 임급동에 한 3, 4일 있었어.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종인 씨 말대로 요즘 유튜브가 전반적으로 절대적으로 옛날처럼 많이 보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 편도 한 30만 가까이 나오고 그것도 역시 임급동에 한 또 2, 3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음 주에 곽수환이 정말 저만큼 나오면야 상관인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제 거에 최소한 그래도 60에서 70% 정도 와줘야지 채널이 이게 살린 효과가 나는 건데 내게 지금 합산해서 제가 2개 합산해서 제가 한 90만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거는 2개 합산해서 예를 들어서 한 15만도 안 된다면 이거는 2주는 살았다가 2주는 죽고 2주는 살았다가 2주는 죽고 이거는 내가 출연료를 적게 받아가지고 하면서 살리는 의도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 아니야? 자기 자랑이네? 무슨 내 자랑이야. 모든 시선을 그렇게 좀 삐딱하게 좀 보지 마. 내가 하면 잘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게 뭐냐면 그쪽에 취지하고도 맞지도 않고 제가 사실은 출연료를 적게 받으면서 희생하는 것도 그 야구 채널을 살리기 위함인데 좋은 그것도 마음이야. 사실은 취지에도 안 맞고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곽수산하고 릴카도 그냥 쭉 그들이 했으면 큰 부담 없는 건데 항상 부담될 거 아니야. 부담되겠네. 그잖아. 김종이랑 나랑 했을 때가 한 40만 터지는데 나하고 저기 김인만 했을 때 10만 터져봐. 그러면 김인만이가 부담 느끼는 거 아니야. 나는 부담 느끼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괜찮아. 그것도 기회네. 그러면 김구라한테 다 줄 수도 있잖아. 격주를 안 하고. 아니 근데 그쪽에 이제 제작비 이슈가 있습니다. 제작비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연인 관계로 말하면 난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서 사랑하지 그러니까, 않아.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방송 관계자 만났어.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잖아. 진정한 사랑으로 해야지. 우리가 있잖아 일단은 김구라 쇼 있잖아 이거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이거는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런데 이거는 톤이 맞지가 않아. 아니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요. 왜냐면 이거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 거는 내가 처음에 뭐 방송국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할 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이건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며칠 전에 떠오른 생각이 있어. 우리 이제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김구라 경제연구소. 예능인데? 아니 어때? 저는 좋지. 김구라 경제연구소 어때? 와, 이거 왠지 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김구라 경제연구소로 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내 지금- 경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요. 저기 대통령님 IMF를 신청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약간 회색주의자 같아. 이런 말씀드리면 근데 대통령님 IMF에서 구제 금융을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느낌에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맞습니다. 김구라 경제연구소로 김구라 경제연구소. 좋다. 삼두와 함께하는. 그렇죠. 빨리 확정해줘야 돼요. 왜? 명함 신청했는데 명함에 지금 김구라쇼 2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경제연구소 바꾸면 명함 수정해야 돼 지금. 아 진짜로? 진짜로. 명함 뒤에 이력에 아, 김구라쇼 2두 이렇게 적어놨는데. 김구라 경제연구소 좋지 않아? 좋아요. 부동산 담당 그리고 이제 주식 담당. 인쇄 들어가기 전에 빨리 수정해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자 어쨌든 말이죠. 사실 이제 오늘 사실 이제 테마주 관련해서 우리 이제 김종현 씨가 좀 얘기해 주려고 지금 오늘 저 준비 중인데 지난번에 팀주 그 얘기는 전혀 반향이 좀 없었습니다만 오세훈 테마주 해가지고 사실 이 테마주 좀 분류된 건데 진양 저기가 있어서요. 진양? 진양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진양이라는 데가 원래 옛날에 이제 그 고무신 만들던 회사에서 이제 출발한 회사인데 지금 이제 화학이라든지 이런 중견 기업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50대 기업 안에 드는 그런 회사인데 근데 그게 왜 테마예요? 아니 근데 다 이제 테마주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진양이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진양홀딩스 주식을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주식이 거의 오르질 않아. 근데 이제 거기가 배당이 좋아. 왜냐면 진양홀딩스가 아마 진양 그 사주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당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산 가격이 한 6,000원 조금 위인데 퍼센테이지로는 한 10% 정도 마이너스인데 거기서 더 이상 빠지지도 오르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 한때 오세훈 씨하고 사실 그 진양의 오너가 고대 동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뭐 진양이 오세훈 테마주 돼가지고 살짝 오세훈 씨 얘기했을 때 잠깐 올랐다가 물론 그것도 이게 큰 건 아닙니다만 근데 오세훈 씨가 요번에 이제 어쨌든 간에 대선 후보 이제 자기는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좀 빠져서 아니 무슨 테마주가 같은 대학교 동문이면 테마주가 돼.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테마주가. 아니,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게 일단 뭐 사돈의 팔촌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테마주 개념을 일단 기본적으로 테마라고 하면 짧은 기간 안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유행의 패션 같은 것들 그게 바람이지 바람. 바람 타는 거지 바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시기적으로 다가오는 또 올림픽 때 TV 관련주 오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올림픽 때 뭐 치킨 관련주 오르지 않을까? 뭐 그건 타당하지. 그거는 이제 약간 건전한 테마네. 뭐 그렇죠. 근데 말이 되잖아. 그거. 테마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그 펀더멘탈을 동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이 심하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무덤이 주로 많이 되는. 왜냐면 들어갔다가 손실 났을 때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테마주면은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을 잘 안 하니까 빨리 치고 빠져야 돼. 네, 그래서 예전에 그 MB 정부 때 4대강이라는 정책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물론 제대로 못했지만 하긴 했지, 사실. 이렇게 여러 개의 볼을 만들면서 하긴 했는데 원래 계획은 4개의 강을 다 잇는다는 거였잖아요. 운하처럼. 근데 이제 그걸 결국 못했는데 그때 이제 테마주로 했던 뭐 이화공영 같은 종목은 뭐 10배가 오르기도 했으니까. 네, 저점에서 보면. 그건 왜 테마요? 이화 공룡은? 근데 이화공영이나 뭐 특수건설 이런 게 그런 어떤 공사와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해서 올랐는데 그거는 말 되네. 말은 되지만 실제로 그 공사를 그런 기업들이 했을까? 거의 대형사들이 맡아서 하죠. 그런 토목공사들은. 근데 이제 테마주로 묶여서 그런 게 10배 올랐는데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다시 제자리로 다 왔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10배 오른 사람이 있으면 10배 손해본 사람들이 있는데 주식의 어떤 특성상 어쨌든 간에 오른 이는 사실은 극소수고 물린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면 올라갈 때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쫓아가지 못했다가 좀 정체될 때 이제 사야 되겠다라고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떨어지니까. 근데 사실은 또 테마는 또 작전주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건 또 달라요? 약간의 교집합이 있다라고도 봐야 되는데 살짝은 있긴 있죠. 똑같다고 볼 수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어떤 종목을 시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어떤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는 건 다른데 요즘 정치 테마는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인맥 관련주가 있고 정책 인맥? 관련주가 있어요. 그렇죠. 인맥.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진양이라는 그 회사가 오세훈 씨하고 이제 고대 동문이라는 그거는 인맥이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인맥 관련주로 꼽히는 게 뭐 동신건설이니 뭐 여러 종목군들이 그건 있는데 왜요? 같은 대학이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그 동신건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그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고향이. 안동에 맞아요. 본사가 안동이라서 오르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네?
네. 어처구니가 없지만 근데 이제 그게 동신건설 측에서도 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바람을 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 최근에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와. 그래서 그 회사들이 주로 공시를 하죠. 우리 아무 상관없다 이재명 대표와. 근데 그러면 더 오르잖아. 그러면서 오르다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최근에 또 어떤 일이 발견되고 있냐면 그 이재명 테마주로 인맥주로 묶였던 종목이 주가가 막 오르니까 대주주들이 막 팔아요. 이때 이익 실현하는구나. 자기 어떤 이제 경영권 어떤 행사할 수 있는 정도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기회인가? 대주주는? 아니 이게 자기네들 그 펀더멘털 때문에 의도하진 않았음. 아니죠. 의도하는 거죠. 이건 의도해서 뭐 주가가 오르는 건 자기들 의도는 아닌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거기다 파는 거예요. 팔 자유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고 어차피 다시 떨어질 거 아니까 떨어질 때 또 되사면 되니까. 그러면 김구라가 대통령 나오면 인천 관련 건설주가 올라가겠네. 그럴 수 있죠. 그런 논리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상장됐다면 저희 회사도 오를 수 있죠. 그럼 나도 같이 테마주 되겠다. 김구라 나오면 김구라쇼 같이 했으니까 김인만주가 또 올라갈 수. 김인만주가 있어야죠. 아 그러네. 네. 그걸 만들어야겠다. 김인만은 올라가지 않으니까 김인만주가 있어야죠. 테마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매번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주식 시장이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 내지는 이런 걸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주식시장의 속성, 이게 돈의 속성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논리적인 구조가 있는 건 그래도 정책주죠. 그치. 정책주는 괜찮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수혜는 못 받지만, 어쨌든 대운하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회사처럼. 근데 이재명 정책주, 지금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책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공통된 정책들이 있어요.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이제 이재명 지금 후보가 사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좀 유리하지. 그래서 뭐해? 테마주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사도 안 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김종효가 왜 안 했어? 짜치게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질 않아. 배가 불렀어? 아니야,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나름 회사에서 경제부장인데 내가 뭐 짜치게 이런 거 해야 되겠어? 우리 방송인들도 마찬가지야, 뭐 이런 거 시키면. 내가 지금 이런 거 해야 돼? 그런 게 있는 거야. 너무 기대하고 왔는데 정치 테마주? 정책이나 정치나. 정책 테마주라고, 인맥주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첫 그러니까 번째.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말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AI가 있죠. 그래서 AI 얘기 많이 해요. 모든 후보들이 나와서 AI 지금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100조 얘기했더니 100조? 네, 한동훈 지금 후보는 또 200조 얘기하고 근데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AI 관련돼서 많은 그 어쨌든 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뭐 빅데이터처럼 이렇게 알려진 데는 없잖아. 뭐 그나마 제일 알려진 건 네이버 정도죠. 그죠. 그럼 네이버 사야 돼? 아니 네이버 사면 안 되고 지금 사면 안 되고 네, 장기적으로 뭐 투자할 거면 모르지만 200조 투자한다는데? 테마주는 안 되고 그다음에 네이버는 거기서 워낙 이제 저희가 크잖아. 또 사이즈가 크잖아. 얘기하는 200조는 뭐냐면 정부가 마중물을 대면 기업들이 거기 투자해서 100조, 200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니까. 정부는 200조 내는 거 아니고? 네, 정부가 200조, 100조씩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0조를 정말로 투자한다고 하면 그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치. 실제로 단기적인 효과는 없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뭐 솔트룩스라든지 이스트소프트라든지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은 AI에 좀 약간 능력을 보여주는 와, 그러니까 글로벌- 한글과 컴퓨터도 AI주예요? 왜냐하면 MS랑 협력해서 뭔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관된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관련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테마주로 하나가 움직이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AI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하나의 그 벤처 기업을 만났습니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AI 관련된 기업에서 이름은 필요사 AI라고 하는 기업인데 매드맥스 아니야. 필요사. 네, 그 매드맥스 영화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내가 들어봤나? 네, 회사 이름이 필요사 AI예요. 필요사 근데 AI. 지금 상장된 기업은 아니고, 근데 여기가 뭐를 하는 기업이냐면 야, 이런데 우리가 저거 들어갔어야 돼서 비상장을. 야, 이러고 들어갔으면 우리가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갔어요? 부산인가 어디? 찾으러? 아니, 이번 주에가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가. 그래서. 이런 거가 들어가야 되네. 얘기 진행이 안 되네. 퓨리오사. 필요사 AI를 만났는데 어. 거기에 이미 투자한 VC들이 상장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 네네. 거기에 투자한 VC들. 네, 벤처 캐피탈. 네, 벤처 캐피탈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데가 이제 주가가 엄청 많이 최근에 오르고 있고요. 이제 이게 이제 뜰 것 같으니까 여기에 돈을 댄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필요사 AI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어차피 지금 학습하는 GPU는 엔비디아 말고 다른 데는 못 해요. 그런데 엔비디아 GPU 가운데 있는 CPU는 지금 엔비디아 걸 쓰는 데도 있지만
딥시크가 이걸 개발해서 대박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딥시크가 개발한 건 아니고 화웨이 걸 가져다 써가지고 성과가 좋아서 대박이 난 건데 필요사 AI도 이걸 만들어요. 칩을 반도체 칩을 그러니까, 설계하는 회사. 설계하는 회사. 아, 네.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필요사 AI가 우리나라에선 그나마 제일 앞서가고 있는 설계 업체여서 여기가 이재명 대표랑 만났다고 해서 이제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여기랑 한번 일해봤던 뭐 4x4 이런 것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이제 정책 테마가 형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테마는 좀 더 명확한 테마인데 정말 펀더멘탈 없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세종이죠. 세종시에 있는 기업이 올라가나? 요즘 세종시 집값도 많이 올랐다니까.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세종시에 사업 기반이 있거나 대전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계룡건설 같은 게 계룡건설. 계룡건설. 연관이 없지 않나? 저기랑 똑같은 거지 뭐 이제 동신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안동. 네,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큰 개념에선 같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세종 이전을 모든 후보들이 거의 이제 뭐 옮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국회로 옮기든 뭐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까지 다 옮긴다라고 하니까 약간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성신양회 같은 시멘트 회사는 거기다 뭐 지으면 시멘트 많이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르고. 성신양의 오너 내가 알아. 주식도 있어요? 난 없지. 가지고 있었어야지 주식을. 뭐 가지고 있었어요. 성신양의 오너 제가 알아요. 김태현이라고 내가 잘 그것도 알아요. 인천 출신이에요? 아니야. 근데 거기 성신양회가 그 주요 시설이 세종 그쪽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오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룡건설은 계룡은 원래 그쪽이지. 대전 기반의 맞아. 그또 건설회사니까 계룡건설 옛날에 있잖아요. 그 사주가 창업주가 저기 옛날에 이제 자민련 국회의원 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 또 워낙 충청도 이쪽에 오랜 기업이니까 자민의 충청. 또 그런 향토 기업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정책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방향이 있는데 지금은 다 투자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제 이게 시작인데? 펀더멘탈로 오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선거 기간이 이번에 굉장히 짧잖아요. 맞아요. 통상적으로는 선거 기간이 보통 몇 달. 그렇죠. 되는데 맞아.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일해야 되니까. 봐요. 이거 성신양이 보니까 저기네. 상한가 같네.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그 왜 이제 얘기해 그래. 야, 이거 뭐야? 아유, 야. 내일 또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가긴 하는데 그런 종목은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갑자기 올라갔네.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대선 전에 팔아야지. 근데 대선 전에 파는 건 맞는데 그게 하루 이틀 전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그럼 이게 모르니까. 대선 안 끝나도 올라가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네.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지고 투자할 거면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지.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세종 아파트나 사자. 그래서 이제 세종도 이제 집값이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 어허. 세종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세종도 나중에 한번 가야 돼. 테마주야? 아니 세종도 한번 가줘야지. 세종? 대선 전에 한번 가야겠다. 어쨌든 이게 이 테마주가 사실 완전 불법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불법은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전과 약간 그 기법 이런 것들이 작전주의 약간 일부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상현상 같은 걸로 봐야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리스크를 많이 지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리스크를 우리가 다 같이 짊어질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속성이 어디까지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작전은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거고 여기는 어떤 테마를 조성해서 사람들이 뛰어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테마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작전주하고 다른 거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세종으로 뭐 옮기고 뭐 했든 간에 이게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얻어 걸려서 실제로 그렇게 성과가 나는 기업들도 있잖아. 있죠. 근데 있어요. 만약에 이제 있지. 그렇게 간다면은 근데 지금 거기에 국회 만들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면 연관된 시설들이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경호처 갈 거고, 그 다음에 뭐 국회 사무처 갈 거고, 국회와 관련된 다양한 부대 시설들이 다 가게 되니까 그러면 그 인구만 해도 얼마며. 그러니까 세종시 집값에 도움이 되지. 인구가 확 늘어나니까 계룡건설이나 이런 게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또 계룡건설이나 성신양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최근에 이런 걸로 약간 재평가 받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자체를 누구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거든요. 올라갈 때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지만 반대로 급하게 떨어질 때도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내 좋은 생각이 났어. 국회하고 다 이전하면 회식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 소고기집 이런 테마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소고기 테마주가 어딨어? 소고기, 돼지고기 유통하는데 회식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 선진 뭐 이런 데가 있기는 하죠. 그것도 테마주 될 수 있잖아. 에휴, 뭐 그래 뭐 근데 뭐 그건 어쨌든 간에 그렇고 아니 그래서 이제 그 테마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또 뭐 자기 어떤 거 있잖아요.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렇게 이제 테마주를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세상을 보는 눈이 어느 정도 깨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런 걸 만약에 투자하시려면 이런 일정들을 다 꿰고 있어야죠. 그지 맞아. 네.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소위 이제 이재명 테마주 뭐 이런 것도 웃긴 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 중에 지금 전혀 안 움직이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건 이유를 몰라요 또. 이유도 없고. 왜냐면 아니 그때도 다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인맥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캠프에 한번 참여했었다 그래서 뭐 올라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분명히 캠프에 참여했었고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 할 때 뭐 같이 뭐 했던 기업인데 안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움직였던 테마주라고 진짜 왜 동일하게 그러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종목을 타겟팅하는지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투자 중에 어렵네. 하나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테마주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말씀을 좀 나눠봤고, 오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를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뭔가 조금 여기서 뭔가 엣지 있는 뭔가 좀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좀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그렇지. 오늘 이제 김종현 씨는 하나의 회사, 어떤 회사를 지금? 셀트리온을 골랐는데 셀트리온. 네. 공교롭게 특수관계잖아. 나랑 투수관계는 아니고, 우리 고등학교 선배잖아. 선배. 테마주야. 김구라 테마주. 셀트리온. 내가 만약에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유종복 인천시장이 대선 후보가 돼서 그렇게 되면 셀트리온 진짜 테마주 되는 거야. 왜? 동물이거든. 그리고 유종복 시장하고 우리 저 서정진 회장하고 1년 선후배 차이인데 1년 선후배 사이인데 친해요? 가까워요. 왜냐하면 유종복 시장이 어쨌든 간에 인천시장은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셀트리온은 인천이 본사인 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본사가 인천이에요. 본사가 인천이에요. 아, 인천 사람들은 지역 사랑이 아주 강하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할 때 이미 청라를 얘기했기 때문에 종목은 셀트리온일 수밖에 없구나를 본능적으로 제가 그래? 느낀 거죠. 눈치가 빠르네. 눈치가 빨라. 아니 근데 그 테마주가 될 수가 없는 게 이 종목이 시총이 35조니까 맞아, 그러니까 네. 그렇지. 테마계는 사이즈가 너무 커. 네, 그렇죠. 테마계 사이즈가 너무 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 뭐 이제 개괄적인 부분을 알아볼 텐데 일단 제약바이오의 차이 아세요? 제약과 바이오 네. 같은 거 아니야? 제약. 하나는 우리말이고 하나는 영어지. 아유, 정말. 근데 같은 말이잖아. 저 집에 갈래요. 제약바이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제약은 어쨌든 간에 이제 약을 만드는 거고 바이오는 어쨌든 간에 어떤 뭐예요? 그 이제 그거 바이오라는 게 이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연구해서 신약을 만드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학으로 만들면 제약이고요. 단백질 같은 걸로 만들면, 그러니까 생물 쪽에서 그 단백질 같은 천연으로 걸로 하면? 만들면, 예, 그러면 바이오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학으로 해서 이제 뭐 약을 만들면 그러면은 이제 제약이고 근데 어쨌든 제약 바이오가 같이 가는 거네. 그렇죠, 같이 가죠. 아스피린 같은 게 제약이네. 한약이건 바이오네. 또 일종의. 우리가 한약이 바이오라고 보기 예를 힘들죠. 들면? 예. 한약이 아니고 이건 지금 완전히 단백질 같은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거를 약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RNA라든지 DNA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그런 약들을 연기설 만드는 이런 것들을 바꿔서 우리 코로나 그거 할 때 그건 이제 RNA라고 해서 그런 게 이제 저기 모더나 이런 거. 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포에서 그런 단백질을 이용해서 약을 만드는 게 바이오라는 얘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제약은 화학으로 기반으로 그치.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도 있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바이오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부작용이 있죠. 물론 있는데, 다만 이제 화학 쪽에서 나타났던 부작용과는 조금 다른 부작용이라고 봐야 될 거고. 화학적으로 이제 만드는 것 중에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오피오이드 이런 오남용도 거기서 이제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오남용 이슈도 있고.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이게 이제 새로운 약이고 개발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싸잖아요. 저렴하죠. 근데 타이레놀 싸잖아요. 응.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이오로 만들었다?
그러면 뭐 동일한 기존의 약의 효과라도 몇 배로 받을 수 있겠죠. 위고비가 그 바이오네 그러니까. 위고비 같은 건 바이오라고. 그렇지, 그렇지. 살 그러니까 빼는 최근에 나타나는 거의 신약들은 바이오 신약 쪽이 꽤 많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일종의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비싼 돈을 지불하고 비슷한 효과인데 아니 비슷한 무조건 효과는 좋다라고 할 아니죠. 수는 없잖아. 비슷한 효과가 아니고 최근에 이게 이제 약도 2세대, 3세대 넘어오면서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 거고 이쪽도 이제 발전해 오고 있는 건데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떻게 이제 빅히트를 친 회사냐면은 바이오시밀러 아니에요. 예,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바이오시밀러. 근데 바이오도 바이오 신약이 있고 베타가 있고 시밀러가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는 바이오 오리지널 신약이 있으면 이거를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 그냥 화학도 똑같아요. 화학 제약도 똑같은 게 오리지널 약이 있고 복제약이 그렇죠. 있고 계량 신약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바이오 베타가 이제 계량 신약 같은 개념이고 근데 있잖아, 너무 그 있잖아, 약간 과해하는 것 같아. 바이오 베타가 이제 계량 신약. 열등생을 상대로 계속 어려워. 좀 배워야 돼. 계속 이런 계속 김인만을 쳐다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네. 좋아. 계속 알려줘봐. 아니, 내가 이게 기억을 잘 못해. 어쨌든 할 수밖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사실 이제 특허 기간이 끝나면 바이오 시밀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사실 큰 거잖아요. 그죠? 바이오 시밀러를 중요한 건 가장 먼저 시작한 거죠.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회사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치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개발해서 여러 가지 약들을 가장 먼저 내놓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그게 셀트리온이 이제 안 하던 걸 했는데,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를 그 권리를 사온 것도 어쨌든 간에 서정민 회장이 이거 대단한 거네. 그럼 시밀러가 복제면 허가를 받고 복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오리지널 기간이 끝나면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 오리지널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거를 내다보고 먼저 개발을 시작을 해서 오리지널리티가 끝나자마자 약을 런칭하는 건 셀트리온의 실력이죠. 어떤 음식에 독점적인 기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 내가 이제 내일부터 이걸 할 거야 너네들한테 줄게 했을 때 그래도 받으려면 설비도 있어야 되고 비슷하게 맛을 좀 내봐야 이걸 낼 거 아니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레시피를 알려줄 리가 없죠. 그럼 레시피도 직접 개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약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어야죠. 그래야 오리지널리티 끝나자마자 뛰어들어서 이 약을 만들 수 있는. 근데 그 시밀러가 그 오리지널 회사에서 어쨌든 간에 그 레시피를 주는 건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대단하네. 그런데 가져와서 연구를 하다 보면 뭐 비슷하게 알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는데 가장 먼저 이제 빅히트를 한 게 레미케이드라고 하는 이제 원 약이 있었는데 이걸 얘네가 램시마라고 얘기 많이 들어봤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는 재밌는 게 바이오 신약이 있으면 그 신약의 바이오 시밀러가 이름이 또 달라요. 성분명도 달라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한 건 아실 필요가 없고 원래 원약이 있었는데 이거를 시밀러라고 해서 램시마라고 만들었는데 이걸 처음에 뭐로 만들었냐고 하면 이 혈액 주사, 이 혈관에다 꽂는 그 주사로 만든 거예요. 셀트리온이?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이오 신약들도 다 이렇게 혈관에 꼽는 약인데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이 맞기 힘들잖아요. 2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형을 바꿨어요. 먹는 걸로 했어? 아니요. SC라고 이 SC는 뭐냐면 피하 주사, 맞는 주사.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맞는 거야? 네, 정맥 주사로 맞으면 뭐 2시간 막 3시간 이렇게 맞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맞으면 한 5분이면 맞을 수 있는 그런 주사로 바꾼 거예요. 천재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 램시마라고 하는 약이 어떤 데 쓰는 거냐면은 크론병. 그런 병.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픈 그런 병인데 그런 병에 쓰이는 그 약을 개발을 해서 유럽 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시장을 확 장악해 버렸어요. 램시마.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그래서 램시마로 일단 장악을 하고 램시마 SC까지 장악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있잖아 그거 오리지널 약이 어쨌든 효과는 더 좋은데 근데 비싸잖아. 비싸니까. 그러니까 시밀러로 가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뭐랄까 이제 돈 있는 사람들 그걸 맞고 돈이 조금 이렇게 경제력이 좀 떨어진 사람들 그걸 맞는구나.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제 이 효과가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유럽에서 이제 이 램시마하고 램시마 SC를 처방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대박이 난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다 알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제약 회사들이 다 개발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셀트리온이 제일 앞서간 거예요. 선점 효과가 있지. 네, 선점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계속 못 뚫었었거든요. 근데 미국을 뚫어서 이름을 또 바꿨어요. 뭘로? 그러니까 진펜트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같은 약인데? 네. 근데 여기 이제 셀트리온이 그 가장 강점은 뭐냐면 뒤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트룩시마, 허주마, 유플라이마 계속 나옵니다. 이름이 왜 그래? 원래 어려워요. 이 성분명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 내가 김구라 아니야. 내 짝퉁 김그라라고 있어. 하지만 김구라하고 김그라의 차이는 엄청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오리지널 그 약을 만든 회사들은 뭐 셀트리온 이 약들이 나와서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 아니면 그 시장까지도 갉아먹고 있는 거야, 셀트리온이. 서로 갉아먹게 되죠. 근데 10년 동안 오리지널리티 시장에서 충분히 뽑아 먹었기 때문에 이미 벌만큼 벌었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당연히 10년 지나고 나선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는 있고, 거죠. 네. 그래서 높은 돈을 10년 동안 받은 거고,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바이오시밀러들이 나오면 원래 오리지널도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죠. 빙구라가 10년 동안 많이 벌어 먹었으니 빙그라가 뭐 이제 적게 먹어도 연예계는 그렇게는 안 되지. 연예계는 그렇게는 안 되고. 연예계가 낫네. 제약보다. 그렇게 되는 바이오보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최근에 주가 보시면 좀 처참합니다. 왜 그래? 많이 빠졌어. 40만 원까지 갔다 지금 한 17만 원, 14만 원 막 이래. 네, 그러니까 제가 왜? 바이오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뭐 요구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하는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워낙에 이제 변수들이 많아서 요즘은 개발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셀트리온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움직였고 가장 먼저 진출을 했다. 근데 이제 경쟁사들이 많아졌는데 여기가 그러면 신제품들을 계속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지. 바이오 시밀러니까요. 신약이 아니니까. 계속 이제 이게 시대별로 연도별로 나와줘야 되는데. 신제품이 이게 계속 나와야지. 안 나온 것도 있고, 진입이 늦어진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2024년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 이번 1분기에도 재고를 조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으면 신차 개발이 이렇게 늦었네. 예전에 이제 한참 올랐을 때 그래서 뭐 공매도와 전쟁해가지고 셀트리온도 타겟이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이 10만 원대 초반에서 횡보한 지가 꽤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20만 원대 내외로 떨어졌다고 횡보하다가 최근에 또 1분기 실적 나쁘다. 그러면서 관세 얘기가 나왔는데 셀트리온이 회사를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쪽이나 미국 쪽으로 직접 유통을 하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글로벌 트렌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글로벌 빅파마랑 같이 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ADC라고 해서 약물 접합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개발하는 게 요즘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의 핵심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그 ADC라고 하는 또 하나의 트렌드가 있고, 마지막 트렌드는 CDMO라고 해서 남의 약 개발해주는 게 하나의 또 트렌드예요. 복잡하네. 근데 지금 셀트리온은 그 세 가지에 다 해당이 안 돼요. 왜?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시밀러만 하고 있으니까. 좀 노력해야겠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위탁 생산하는 게 있는데 그거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아까 자기 이제 것만 만드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뭔가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어떤 그 물질과 결합하는 것도 안 하고 있고. 네네. 아하.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올해 그걸 이제 진입하겠다. 그 두 가지 다 진입하겠다. CDMO 시장도 진입하고, 사업 다각화를 그다음에 하겠다. ADC 쪽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플랫폼이라서 거기도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주가 오르겠네. 아니 모르죠. 그건 이제 성공해야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위탁 생산하는 게 있고, 중간에 아까 얘기한 그 삼성이 위탁 생산 많이 하잖아요. 삼성은 두 가지가 다 있죠. 바이오 시밀러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위탁 생산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게 있고. 삼성 바이오. 그것도 송도에 있잖아. 네. 뭔가 이제 붙이는. 네네. 그게 이제 약간 그 부스팅을 한다는 거죠, 약을. 아니요. 그게 부스팅 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타겟팅을 한다는 개념이 좀 더 맞죠.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병증에 있어서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의 대식세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스스로 몸에 방어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있잖아요. 이 병균과 예를 들어서 이걸 싸우려면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좋은 것만 죽이고 나쁜 것만 죽이고 좋은 건 살려놔야 되는데 우리가 항암제 같은 거 쓰면은 다 그냥 싸그리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약물 접합체 같은 걸 붙여서 그런 걸 붙이면 정확하게 타겟팅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아, 항암제를 썼을 때. 그러니까 항암제든 치료제든 그래서 우리가 표적 항암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 ADC라고 하는 플랫폼을 붙이면 내가 갖고 있는 약의 능력이 배가 되는 거죠. 그래. 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를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다. 근데 지금 셀트리온은 그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작을 하면 이게 성공을 할지 여부는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하는 건 있죠. 서정진 회장이 재작년부터 주주환원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주주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지를 않는구나, 비교적. 이미 이제 손실 봤으니까 못 파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약에 했을 때 그동안 셀트리온이 해온 역사가 있잖아요. 물론 실패 역사가 한 번 있죠. 그 2021년도에 주가가 40만 원대 육박했다가 급하게 떨어진 게 이때 그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고 했다가 그게 실패하면서 주가가 확 밀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픈 역사가 있으면서 그때 이제 물리신 분들이 대부분 못 빠져나온 상태인데 그때 40만 원 하다 물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올라가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모멘텀이 조금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보다는 더 커요. 아니죠. 지금은 삼성 바이오가 훨씬 커요. 셀트리온이 그 삼성도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빠지는 게 어쨌든 간에 이제 HBM으로 이제 대변되는 뭐 AI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동참이 좀 늦어서 그러는데 이제 셀트리온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세 가지 트렌드에서 이제 두 가지 트렌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아쉽다라는 그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올해 해서 만약에 성공하면 올라가겠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근데 때문에. 그걸 왜 빨리 안 하고 이제 안 돼? 근데 자기들이 이미 하고 있는 버려놓은 사업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서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뒤이어서 자기들이 개발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많구나. 그렇죠. 그 저기 김인만 씨를 너무 쳐다보니까 김인만 씨가 계속 질문을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쳐다보지 마. 그러니까 진행이 안 돼. 아 진짜 계속 쳐다보니까 뭐라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궁금해서 물어봤어. 안 돼.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결론은 그래서 사야 돼? 장기 투자 관점에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장기 투자 갔을 때 지금 이제 17만 원 정도에서 15만 원 정도, 뭐 16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매출이 없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진 거는 일부 자기들이 개발하는데 한계를 느껴서 외부에 맡긴 게 있어요. 이 비용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슈는 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러면 1분기 실적을 악화시켰던 이슈는 제가 보기엔 2분기만 넘어가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이 잘하고 있는 이 바이오 시밀러는 어차피 시간이 문제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트렌드, ADC 개발이랑 그 다음에 지금 CDMO 쪽에 해야 되는데 CDMO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장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공장 부지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 쪽이야? 송도일 수도 있고 해외에 할 수도 있고 셀트리온이? 네. 그래서 CDMO를 그동안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두 개 회사가 있죠. 한 회사는 CDMO만 하고 한 회사는 바이오 시밀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셀트리온도 가겠다라는 거고요. 반도체로 치면 그 개발해주는 TSMC. 네, TSMC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C 쪽도 개발을 해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 붙이겠다. 이건 자기가 개발하는 약에 붙이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블록버스터로 커진 그런 약에 만약에 붙일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가 최근에 누리고 있는 그런 강력한 주가 상승을 셀트리온도 아마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분할 매수 그러니까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이렇게 쭉 사서 1년 전에 어느 정도 버는 거야? 지금 증권사에서 굉장히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가 23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정도 볼 거면 셀트리온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더 오른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트렌드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제가 보기엔 목표할 수 있는 가격은 최소 25만 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23만 원이나 25만 원이나.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비싼 거 왜냐하면 아니야? 23만 원이나 25만 원이나.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못 들었어. 그냥 얘기해. 15만 원에서 23만 원과 15만 원에서 25만 원은 다르죠. 얘기가 완전 다르죠. 그런가? 왜 뭐가 완전히 다르? 아이 근데 우리 저 김인만 씨는 자기도 돈 없으면서 무슨 부동산 몇십억만 봐가지고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데 주식에서 그 2만 원 그게 얼마나 큰 건데. 아니 그래도 13만 원에서 에이. 23만 원 가면 큰 거지. 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아니 그리고 만약에 두 가지가 다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정고점도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아 그래? 근데 그 가능성이 높다. 저는 두 가지 다 될 확률은 한 5, 60%? 오 진짜로? 네. 그렇게나 높아요? 뭐 CDM은 사실 자본력하고 이게 있으니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CDMO는 거의 가능한데 이제 ADC 개발을 과연 알테오젠이나 이런 업체들이 지난 뭐 그래도 몇 년간 해온 업력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겠니? 이건 시간이 꽤 필요한 일 같아요. 그럼 주식에서 장기 투자라는 게 1년이에요? 아니요. 1년은 장기 투자가 아니죠. 최소 3년 정도가 아까 장기 투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3년 후에 25만 원 간다? 아니죠.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만 돼도 저는 뭐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목표 수익률이 아니면 솔직히 제약바이오는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게 꿈이 크네. 꿈이 큰 게 아니고 그 정도는 돼야 되는 이제 거예요. 그만합시다 이제. 지글지글하네 아주 진짜. 2배면 와 엄청난 우리 거야. 김인만 씨랑 얘기하잖아. 한 1시간 얘기하려고 만났는데 한 3시간 얘기해야 돼. 이거 계속 얘기하니까. 분량이 길게 나오지 않아. 뭘 분량이 얘기 나와. 아유 어쨌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셀트리온 어쨌든 이건 대장주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 매력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바이오니까 뛰어도
대장주식으로 또 많이 뛸 수 있다. 위로 힘을 붙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공매도했던 것들이 더 상승의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 아, 거죠. 그래요. 결론이 2배 간다. 그게 결론이 잘 됐을 때. 잘 됐을 때. 그래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청라입니까? 청라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청라. 임장 갔다 오고. 갔다 왔어요. 알겠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오늘도, 그래 저희가 이제 그래서 한 지역을 사실 선별하고 또 우리가 주식도 하나의 주식을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고생 많았어요.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